최근 뱀으로 보였던 사람들을 체크해 보았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새로운 알바가 누룩뱀. 싸가지 없는 새끼지. 이번 달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은 콘스네이크. 이 새끼는 재수가 없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마주했던 끔찍한 뱀이 있었지만 앞으로 볼 일 없으니 패스한다. 앞에 두 명은 앞으로 자주 볼 사람들이니 증상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건 그렇고 콘스네이크라니? 사용 난이도가 쉬운 뱀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는 있다지만 파충류 샵에서 구매해야 한다. 차라리 수고가 들더라도 야산에서 뱀을 직접 잡아버리거나 건강원에서 구하는 편이 조금 싸게 먹힌다. 애초 건강원의 뱀들은 즙이나 탕으로 만들 뱀들이기 때문에 괜찮다지만 파충류 샵의 뱀들은 키워질 뱀들이기 때문에 자주 가기엔 좀 그렇다. 가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파충류 샵의 장점은 구하기 힘든 외래종까지 있으니 주머니 사정만 넉넉하다면 오히려 편하다. 잡아놓은 누룩뱀을 자루에서 꺼냈다. 대가리를 감싸지며 주둥이를 꾹 누르니 몸을 꼬아댄다. 황갈색에 흑갈색의 가로무늬가 찰랑거린다. 누룩뱀은 일부 섬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흔하다. 덕분에 돈과 수고를 덜었다. 독이 없어서 위험하지도 않다. 내가 쉽게 잡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나저나 그 녀석은 어떻게 생겼을까? 싸가지 없는 편의점 알바의 얼굴이 문득 궁금해졌다. 난 사리를 가득 담아 누룩뱀을 바닥으로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찰진 소리가 들려왔고 뱀을 쥐고 있던 손이 짜릿해졌다. 이게 손맛이라는 건가? 원래였다면 도구로 사용해서 뱀을 죽이는데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채찍질하듯 몇 번 더 내리쳤다. 바닥으로 빨간 피가 떨어진다. 뼈가 부러지고 속에 있는 것들은 다 터졌을 것이다. 꼬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보니 피가 뚝뚝 떨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 출출해졌다. 편의점 알바의 면상을 확인할 겸 편의점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크 소리에 문 쪽을 바라봤다. 딱히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문 두드리는 강도가 좀 더 강해졌다. 원진아, 형이야. 반가운 음성에 마음이 다급해진다. 어? 형! 잠깐만 있어봐.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내 손에 누룩뱀의 사체가 들려있다. 옆에 있던 수건으로 바닥의 피를 대충 닦아내고 뱀의 사체는 피 묻은 수건과 함께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었다. 오랜만이네 형. 얼굴 까맣겠다 이놈아. 동생아, 가까운데 얼굴 좀 자주 보고 살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주말이면 등산만 다니고 가끔 이 형이랑도 놀아줘. 무슨 소리야. 형이 바쁘잖아. 근데 경찰이 범인 잡아야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그래, 네 말대로 범인 잡으러 왔어. 뭐?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자 형은 어깨를 툭 치며 말을 이어간다. 쫄기는 농담이야 임마. 사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아, 뭔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건데? 너 있잖아, 저번 주 일요일 밤인가? 동네 야산으로 이어진 뒤쪽 골목에 갔었지?
뭔가 알고 있는 형의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동생이니까 형이 솔직하게 말해줄게. 잘 들어. 최근에 이 동네에서 살인사건 일어난 거 알고 있지? 근데 단서가 하나도 없어서 진전이 안 되고 있어. 혹시나 나에 관한 사건일까봐 잔뜩 긴장했었다. 그리고 살인사건이라는 단어에 나도 모르게 안심했다. 난 인간을 죽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다 CCTV를 확인했지. 용의자가 범행을 마치고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어. 그래서 CCTV를 돌려보는데,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새끼 얼굴만 안 찍혀있어. 근데 다행히도 그 범인이랑 마주치면서 범인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목격자는 아주 잘 찍혔더라고. 근데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이더라. 형, 그 목격자가 나란 소리지?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 믿는다. 동생아, 그 범인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형은 사진을 꺼내 내 앞에 들이밀었다. 왼쪽 볼에 큰 흉터와 오른쪽으로 문신이 새겨진 아주 특색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가 형한테 해줄 말은 하나였다. 형, 미안한데 기억 안 나. 놈의 얼굴이 뱀으로 보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것 같다. 미친놈 취급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사진이랑 다르다는 거야? 야, 얼굴에 문신이랑 흉도 없었어? 아니, 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잖아. 아니, 아예 기억 안 나. 얼굴에 문신인지 흉터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형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무표정의 형의 얼굴은 정말 무섭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래? 야, 너 범인 보고 놀래가지고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했잖아.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범인 얼굴 계속 바라봤잖아. 근데 기억이 안 나? 며칠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을 돕고 싶었지만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은 뱀의 얼굴이었다. 형의 시선을 피했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그 밤에 잠깐 본 걸 어떻게 기억해? 동생아, 숨기지 말고 말해. 뭘 숨겨 내가. 그날 너는 범인 보고 놀라서 들고 있던 봉투를 떨어뜨렸어. 그리고 네가 들고 있던 봉투 안에서 뭔가 쏟아져 나왔거든. 난 그게 뭔지 알아. 그리고 지금 여튼 피비린내. 형은 킁킁거리며 집안을 둘러봤다. 아, 형,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에서. 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을 둘러보다 이윽고 쓰레기통 앞에 섰다. 그리고 뚜껑을 열었다. 쓰레기통에는 피 묻은 걸레와 누룩뱀의 사체가 있었다. 악취와 함께. 그 광경 앞에서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 뭐하는 새끼냐? 머리가 지끈거렸다. 한숨을 크게 내쉬고 꾹 닫고 있던 입을 천천히 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형에게 말했다. 그 이야기는 뱀처럼 길고 길었다. 왜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지, 왜 주말마다 뱀을 찾으러 다니는지, 그리고 뱀을 왜 죽여야 하는지. 형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이야기가 끝나고 형은 말없이 나를 안아줬다. 뱀만 만지며 살다가 사람의 온기가 닿으니 마음이 녹았다. 인간은 이렇게나 따뜻했었나?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건가? 병원은 안 가도 되는 거야? 어렸을 때 너 치료해줬던 그 선생님 찾아가 봤어? 너 애기 때 물건들이 뱀으로 보였을 때 치료해줬었잖아. 군대 가기 전에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더 악화됐어. 아, 근데 치료법은 이미 알고 있어. 뭔데? 뱀을 죽이면 돼. 뱀을 죽이는 걸로 되겠어?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계속해서 뱀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어쩌겠어. 그래도 뱀을 죽이면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이젠 익숙해. 근데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놈들이었네. 너 괴롭힌 중학교 동창도 그렇고 군대 선임도 그렇고 대체로 나쁜 새끼들이었지. 그 중에서도 처음부터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정말 최악이야. 내가 싫어하는 인간은 뱀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게 더 정확하다. 내가 중화하고 혐오하는 인간들이 뱀으로 보였다. 뱀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한다. 어렸을 땐 인간이었더라도 점차 커가면서 뱀이 되는 인간들도 있다. 동생아, 뱀을 죽이면 뱀으로 보이는 인간들이 원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지? 형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 잠깐만. 그러면 그 뱀을 죽이면 그날 밤 네가 봤던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겠네. 맞지? 아마도 그렇겠지? 까치 살무사를 죽이고 나서 군대 선임이 인간으로 보이더니 선임과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 인간이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형의 눈이 반짝거렸다. 뱀만 죽이면 되는 거네. 네가 본 그 뱀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범인이었으니까. 얼굴만 기억하면 범인 잡는 건 시간 문제야. 목격자만 있으면 되거든. 네가 본 사람이 그 사진 속 남자면 진짜 사건 종결이다. 그 뱀 무슨 뱀이었어? 형이 뱀 구하는 거 도와줄게. 아, 근데 진짜 다행이다. 일단은 너한테서 목격자 증언을 따내야 수사가 진행되거든. 기대에 찬 형의 표정을 보고 차마 입이 안 떨어졌다. 그 표정은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 뱀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뱀이 뭔데? 코브라야. 독사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독을 지니고 있는 독사. 알라딘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자파의 지팡이가 내가 최초로 만난 코브라였다. 재밌게 보다가 뱀이 나타났다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코브라가에는 다양한 독사들이 있는데 이번에 내가 마주한 그는 목 주변을 넓히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코브라가였다. 대체로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 서식하지만 다행히 국내에는 없다. 뭐 이번 경우는 불행이지만 그 범인 얼굴을 기억하려면 코브라를 죽여야 돼? 근데 형, 죽이든 말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국내에서 구하는 게 불가능이야. 형은 머리를 부여잡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우리나라엔 없어?
건강으로 싹 뒤져볼까? 아니면 뱀탕 파는 곳 같은 데가 있나? 당연히 없지. 코브라가 국내에 서식하지 않으니까. 국내에 코브라가 있는 곳은 파충류 박물관 정도? 동남아처럼 코브라가 넘쳐나면 모를까. 내가 TV에서 봤었나? 태국 같은 데서는 뱀쇼도 보여주고 뱀 잡아다가 코스 요리도 해주더라고. 내 말을 들은 형은 나를 우두커니 바라봤다. 그러더니 씩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순간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다. 형은 한다면 꼭 해야 하는 성격이다. 태권도를 배울 때도 그랬고 경찰이 된다고 했을 때도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원진아, 태국 갔다 올래? 형이 여행 경비 풀코스로 내줄게. 미쳤어? 무슨 뱀 잡으러 태국까지야. 아니, 너 그동안 고생했는데 형이 해준 게 없잖아. 동남아 여행 보내줄게. 여행이 그렇게 좋대. 힐링도 하고 겸사겸사 코브라도 잡고. 형이 내 어깨를 지그시 누른다. 범인 잡자. 얼굴만 확인하면 돼. 사진 속 그놈 살인자야. 진짜 나쁜 놈이야. 사람 죽이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서 이사단이란 거야.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 형은 꼭 잡고 싶다. 얼굴만 확인하면 돼. 월요일에 여권부터 만들고 그 주에 가는 거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 형은 막을 수 없는 인간이다. 나의 첫 번째 해외여행 목적은 뱀을 죽이는 것. 그나마 뱀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준비하기는 편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워낙 뱀이 많아서 코브라 고기로 만든 햄버거도 있다고 할 정도니 말 다 했다. 관광 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의 관광객들이 뱀과 관련된 보양식을 특히 좋아한다고 했다. 뱀의 생식기, 눈알, 뭐 기타 등등. 내가 선택한 건 코브라 코스 요리로 가격은 하나로 환산했을 때 30만 원이 조금 넘는다. 물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비싸다. 코스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먼저 식당 주인이 눈앞에서 코브라 죽이는 쇼를 보여준다. 그리고 코브라가 흘린 피를 솔에 타주고 다른 부위들은 굽거나 튀기거나 볶아서 요리 형식으로 제공한다. 식당 주인은 코스 요리 준비를 위해 코브라에 물을 뿌리며 씻겨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이드에게 넌지시 말했다. 제가 직접 코브라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예? 뭐라고요? 가이드의 표정은 뭐 이런 새끼가? 라는 표정이었다. 동료를 빼서 독은 없을 텐데 근데 굳이 왜 직접 죽이시려고요? 아니, 꼭 해보고 싶어서요. 제 손으로 코브라 죽이는 거. 가이드는 갸우뚱하더니 알겠다고 하고는 식당 주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식당 주인과 서로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식당 주인은 나를 힐끔 보고는 가이드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냈다. 그러더니 코브라의 대가리에다 노끈으로 꽁꽁 동여매고서 매달았다. 그리고는 내게 미소를 보이며 칼을 건넸다. 난 칼을 들고 매달려 있는 코브라에게 다가갔다. 검고 동그란 눈깔은 어디를 응시하는지 모르겠다. 코브라의 대가리 뒤쪽에는 마치 사람 눈 같은 동그란 무늬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상대가 뒤에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위장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코브라에겐 의미가 없다. 이 녀석을 죽이면 범인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생각하니 묶여있는 코브라가 마치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형수처럼 보였다. 나쁜 짓을 몰래 하는 것도 아닌데 칼을 꾹 움켜쥐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이드, 식당 주인, 식당 직원, 다른 여행객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 몇몇 사람은 신기하다는 듯 휴대폰으로 날 찍고 있었다. 혼자 집에서 뱀을 죽였던 터라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 있죠? 그곳에 심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갈라내라고 하네요. 가이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뱀의 몸속은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내가 그동안 뱀을 죽인 수많은 방법 중에서 해부도 있었으니까. 누리끼리 한 코브라의 배에다 칼을 가져댔다. 살짝 힘을 주니 날이 쉽게 들어간다. 뱀은 긴 몸집에 알맞게 내장도 가늘고 위치와 모양도 특이하다.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자 검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졌다. 식당 주인은 날 별나다는 듯 바라보며 그 피를 컵에 담았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뭐라 말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해부에 집중했다. 확실히 내가 겪었던 뱀보다 훨씬 커서 시간이 더 걸렸다. 코브라의 해부를 마치고 들고 있던 칼을 식당 주인에게 건넸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다. 나의 뱀 해부쇼는 어느새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밀려오는 야릇한 감정에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이후 제공된 3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는 입도 대지 않았다. 뱀이 싫은 것도 있고 내가 코브라 녀석을 범인이라고 생각하며 죽여서 한 것 같다. 범죄자로 만든 요리는 누구라도 먹기 싫을 테니까. 그리고 형한테 미션 완료를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 통화음이 몇 번 가지도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 형이 전화를 받았다. 잘 됐어? 코브라 죽였어. 얼굴은 기억나? 그 사진 속에 있던 사람 맞아. 고맙다 동생아. 수고했어. 바로 범인 잡으러 간다. 전화를 끊고 그날 보았던 얼굴을 곰곰이 떠올렸다. 근데 그는 내가 떨어뜨린 쏟아진 뱀의 사체를 보며 왜 슬며시 웃었을까? 여행이 끝나고 귀국한 뒤 형이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갔다. 난 경찰서에서 꽤나 굳어 있었다. 형사들은 다시 한번 그날 본 남자가 맞는지 확인했고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왼쪽 볼에 큰 흉터랑 눈가에 문신이 있어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며칠 후 형에게 고맙다는 전화가 왔다. 목격자 증언이 나오자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했다. 기뻐하는 형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사람들은 왜 죽인 거래? 조심히 물었다. 살해 동기? 자기를 무시하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였대. 미친놈이지 뭐. 언제나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형 덕분에 해외여행도 했는데 뭐. 형, 근데 있잖아. 하랬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근데 뭐? 아니야.
여행비 말이야. 야, 난 또 뭐라고? 영수 좀 가져와. 이자까지 쳐서 입금해줄게. 형 바빠서 이만 끊는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한동안 바라봤다. 경찰서에서 뱀처럼 보이는 인간들이 많았다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 정말 싫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싫은 일은 그 이후 벌어졌다. 인기 동영상 채널을 통해 내가 코브라를 해체했던 영상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